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현 대통령 선거 관련한 성명 전문을 여기서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국민에게 미국의 선거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해서 이 국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법적인 모든 걸 인정하면 법적인 기준에서 저는 쉽게 승리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불법적인 투표를 반영하면 다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를 지금 이겼습니다. 플로리다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인디애나와 오하이오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역사적인 투표수로 이겼습니다. 그래도 예상 전망치를 빗나간 것도 많았습니다. 여론조사가 간과한 점이었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잘못된 점도 많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못 보도된 점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상원도 이번에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상원 선거에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켄터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 선거에 굉장히 많은 예산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원에서도 한 번도 단 하나의 레이스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원 선거에서도 새로운 의석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공화당의 여성들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조명된 한 해로 기억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라틴, 아시아계, 그리고 아프리카, 아메리칸, 흑인, 미국인들 포함해서 우리는 다양한 인종들이 저희 공화당을 이끌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상하원 선거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화당은 미국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었음을 우리는 올해 선거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한심한 여론조사 때문에 상황이 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처럼 이렇게 여론조사가 좀 잘못 사용된 악용된 경우는 우리가 또 보지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 바이든 후보보다 5포인트로 플로리다에서 앞서갔었고 이런 상황들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큰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더 많이 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대로 보면 제가 큰 표차로 이겼죠. 그리고 4포인트로 오하이오에서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이 한때 17포인트로 앞서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또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팩트를 억누르는 이런 톤이라고 서프레스하는 억누르는 여론조사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역에서 많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이 참관인들이 여러 선거 사무소에 지금 허용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좀 문제였습니다. 각 선거 사무소에 참관인들이 배치되지 않은 점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 모든 투표와 대표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이런 상황이 많이 펼쳐졌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패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부정부패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런 선거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우편 폴들이 발견된 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우리는 앞서서 굉장히 큰 퍼센트 포인트로
이기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기고 있지만 뒤늦게 법적으로 잘못된 이 표들이 반영되면서 그 표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70만 표 차이로 펜실베니아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펜실베니아 역시 뒤늦게 투표 시간이 마감된 뒤에 들어온 투표들을 계속 더하기 시작하면서 격차가 좁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상고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지아주에서도 지금 저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이곳에서도 제가 굉장히 크게 앞서고 있다가 그 격차가 좁혀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지금 조지아 일부 카운티에서도 제가 이기고 있었는데 4시간 동안은 또 대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이 시간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큰 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을 비롯한 모든 경우에 저희가 큰 표차로 애리조나에서도 큰 표차로 앞서고 있었는데 뒤늦게 반영된 투표들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애리조나에서도 우리는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애리조나에서도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정부패가 이런 선거가 부정부패 때문에 흩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나야 되는데. 상대방이 부정부패로 이 선거를 우리로부터 훔쳐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사랑과 지지, 열정, 이처럼 많은 사랑과 지지와 또 열정을 미국 민으로부터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선거는 부정부패로 인해서 굉장히 선거의 진실성이 훼손된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요. 펜실베니아에서도 그래서 참관인들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 과정을 참관인들이 지켜보지 못하도록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참관인들이 대표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대방 측은 사기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성을 띤 그런 상황도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상황이 격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가 들어와야 된다. 모든 투표가 도착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편 투표에서 굉장히 많은 부정투표가 발생되었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인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아이디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 우편 투표 용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이런 점들도 지금 굉장히 굉장한 부정부패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편 투표 용지가 보내진 것입니다. 이런 부정부패도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편 투표에 담기는 이 사인, 사람의 서명이죠. 이 사인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도 지금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과정에서 명확하게 모든 게 필요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몇 표수로 보여졌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팩트가 아닌 그런 부분들이 사실과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를 거론했는데요. 저도 펜실베니아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펜실베니아에 3일 뒤에 도착한 우편투표까지 대표를 하고 있는 그 소위 치킨 같잖아, 이런 것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대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착한 것들도 반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디트로이트도 굉장히 선거의 진실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그리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개표 과정에서 사람들이 선거사무소 안쪽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개표 과정이 비밀리에 투명성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관인들도 거기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관인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려 했는데, 지금 디트로이트 선거사무소 측에서 못 보게 하면서 모든 개표 과정이 지금 잘 감시하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아를 비롯해서 여러 경합주에서 저희는 상황을 굉장히 잘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여기 문제가요? 그쪽 문제. 그러면 그 마이크 남자를 2번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여러 경합주에서 갑자기 나타난 투표지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후보 지지표로 나타난 것들이 나중에 뒤늦게 나타난 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투표, 법적 개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투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확인되지 않은 이 히스토리한 투표, 이런 것들이 없고 법적으로 증명이 된 투표들만 개표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진실성 있는, 그리고 진실성이 반영된 모든 사실이 반영된 선거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이길 것입니다. 미국은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것으로, 굉장히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지금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최고법원이죠. 이 연방대법원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편 투표가 큰 참사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굉장히 지금 큰 스케일로 직접 목격을 하고 있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최대한 빨리 모든 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게
대법원으로 가서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저께 11월 6일 곱하시 45분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을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구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왜 대한민국 복숭아학 대한문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성명서를 왜 낭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유교 남침을 저지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산업화 오늘날 우리가 무식주동 정말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도 그리고 현재 문재인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북한 연방제에 아직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이 합중국의 역할과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년 11월 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연설을 하였습니다. 미국 젊은이들, 미국 국민 약 3만 6천 명의 목숨을 바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대한민국, 결코 공산주의자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문재인 세력들이 북한과 내통을 해서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키려는,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다 도제시켰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문재인이가 임의대로 북한과 미국의 협의 없이 임의대로 북한과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 워킹그룹이라는 게 워킹그룹에서 그런 것을 모든 걸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워킹그룹을 통해서 통제하지 않았으면 현재 금강산 방황이나 해성공단뿐만 아니라 현재 평양을 방문해서 또 북한을 방문해서 수많은 달러를 갖다가 먹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가점들이 북한을 넘어가서 북한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촉발시킬 것이냐 이런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을 모두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공기를 우리가 마음껏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파될 것이다.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확소고대하고 기원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조중동 또 KBS를 포함한 동치마 방송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을 디스하고 바이든이 당선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정보에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은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북한을 접수하고 그리고 이 자유대한민국 땅에 반드시 자유민체제를 공고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호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복귀하셔가지고 남은 자녀 임기를 모두 마치면서 또 자녀 임기에 대한민국의 비정상, 혼란 모든 것을 필수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바로 그 힘은 미국의 힘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없으면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후보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중국 공산당이 오랜 세월 동안 키워낸 어떻게 보면은 친중 세력입니다. 조 바이든은 중국 공산당과 함께하는 그러한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더 나아가서 미국 의회에서 당당하게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상정되기를 박수고대하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